혼자서만 고민하던 일을 주변에 터놓고 조언을 구해보면 의외로 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에게 도착한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 함께 좀 들어주시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주부고요. 남편과는 3살 차이가 납니다. 큰애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12살입니다. 이 둘째가 어릴 때 남편이 숙면을 좀 취해야 돼서 그래야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까 마루에 나와서 자겠다.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둘째는 안방에서 자고 남편은 마루에서 자고 이렇게 잔 지 벌써 8, 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잠이 없어졌는지 새벽 5시 좀 넘으면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놓고 인터넷 게임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고스톱도 하고 바둑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화장실 다녀오다가 새벽에 남편이 그러고 앉아있는 걸 몇 번 봤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그러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제가 아침을 차려주면 남편과 큰애가 먼저 밥을 먹고요. 각자 회사와 학교로 출발을 하는데 남편은 밥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없고 밥만 후다닥 챙겨 먹고 휑하니 출근을 합니다. 결혼 20년 넘으면 다들 이렇게 사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부부 사이에 좀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스킨십은커녕 점점 더 말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친정 식구들 모임이 있어서 다 같이 모였는데 저보다 2살 어린 동생네 부부는 여전히 스킨십도 자연스럽고 호칭도 누구 엄마 이게 아니라 오빠 아니 자기야 이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부르더라고요. 동생한테 너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도 하고 그러냐? 이렇게 농담 삼아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스킨십 없거나 그렇진 않다고 남편이 꽤 다정한 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는 부부가 참 부럽습니다. 요즘은 나이 있는 부부들도 다정하게 표현하면서 살던데 저희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중매로 3달 만난 후에 결혼을 했고 동생네 부부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이 중매로 만나서 이렇게 소먹소먹한가 싶기도 합니다.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로 게임만 하다가 출근할 게 아니라 좀 다정하게 아침에 두런두런 얘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다 집 밖에 외식하러 갈 때요, 팔짱 끼려고 하면 슬쩍 손을 뺍니다. 사람 많은 데서 왜 이러냐 이렇게 말이죠. 예전엔 말이 없기는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말수가 줄진 않았는데 점점 더 말은 없어지고 매사 귀찮아만 합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데 이 남편이 갱년기 증상인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말이 없다는 거, 다정한 표현을 안 한다는 거는 곧 마음이 없다는 거고 이기적인 거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결혼 20년이면 다들 이렇게 삽니까? 네, 결혼 20년이 되신 40대 주부님의 사연이신데 사연 내내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이 사연을 아주 반갑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요. 20년 되면 다들 이렇게 사나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네. 많이 이렇게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중매했고 연애 결혼했고 그 이유는 아마 아니겠죠. 20년 지났는데 중매 연애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중매로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매로 만난 다음에 좀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서로 알아가는 기간, 친밀해지는 기간이 그게 좀 그 짧았다? 기간이 너무 짧다 이거죠. 3달 만에 결혼했고
1년 미만, 뭐 6개월 있다 결혼했고, 뭐 만난 지 한 4번 만나고 결혼했고.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그 추억들이 별로 없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추억 쌓을 시간이 그렇죠.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아, 거죠. 그렇군요. 중매로 만약에 만나셨으면 네. 신혼기간을 정말 연애하듯이 보내야 됩니다. 네네네. 그 얘기를 꼭 드려요. 그렇군요. 자, 과연 이 20년이 넘은 주부님의 사연을 들으시고 혹시 시민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시민분들 목소리 우리 곽지연 리포터가 담아왔거든요. 이거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올해 결혼 16년 차입니다. 비슷한 점도 있긴 한데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주위에서는 대부분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이제 부부끼리 쇼핑도 하고 같이 둘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남편이 좀 많이 노력을 하시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둘째가 12살이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한다거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결혼한 30년 되는데 그전에는 저도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결혼 20년 지나면은요 다 그냥 편하게 살아요. 뭐 그렇게 서로 다정다감하게 할 필요도 없고 쿨하게 인정하고 나는 나 좋은 거 하고 살면 돼요. 이런 사람은 또 서로 맞춰주면 서로 좋아할 텐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편이 보니까 싫어하나 본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남편이 싫어하면 그냥 인정해주고 서로 얘기해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편하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이끌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는 모를 것 같아요. 뭐 자기 할 것만 하고 나가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회사 동료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시도를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내분이라도 좀 살갑게 한 번이라도 더 하다 보면은 남편도 이렇게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반응이 없으면 남편이 좀 더 이상한 거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는데 원래 20년 넘으면 그렇게 뭐 사는 경우도 꽤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니다 이건 좀 정도가 심한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자, 일단 결혼 20년이 좀 넘은 이 부부. 근데 사실 40대 중반 뭐 주부님이니까 아직도 결혼 생활이 이혼을 안 하신다면 꽤 오래 한 30년은 남은 거 아닙니까? 30년 이상. 30년 이상이죠. 그렇죠. 네.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이런 결혼 생활, 좀 불만이 많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이건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이게 뭐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사연은 아니죠. 뭐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런 걸로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고 네네네.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은 그걸 원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연애 결혼이니 중매 결혼이니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느니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친밀감을 좌우하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격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든가는 가족 문화일 수도 있고 네네.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정답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 이분한테 처음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다른 부부는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하시지 말고요. 정답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 난 정말 좀 스킨십도 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부부관계를 갖고 싶은데 남편은 계속 이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점을 조금 고민을 연구를 하셔야 한번 해보셨으면 되는군요. 좋겠어요. 저는 네. 스킨십보다는 네. 도대체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부부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 왜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두 사람의 공통된 무슨 대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기 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애기. 근데 애들 클 때는 애기가 이제 다 컸어요.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그냥 그 인터넷 게임 하면서 고스톱 치고 바둑 네. 하고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뭐 스킨십 그 이전에 대화가 전혀 없는 부부 같고요. 함께 하는 뭔가가 정말 없어 보여요. 이건 부부가 뭘 함께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뭔지, 남편의 요즘 고민은 뭔지,
물론 처음에는 숙면이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네. 8년 9년 되도록 계속 그렇게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된다면 과연 뭘 같이 공유를 하는 건지 네. 그걸 좀 잘 들여다보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예. 저는 뭐 이 남편분을 만나본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아마 남편분은 대략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 둘 뭐 이렇게 키우는 게 사실 뭐 쉽지가 않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정말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꾸역꾸역 노력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잠이라도 쪽잠이라도 좀 자야 되니까 제대로 자야 되니까 안방 집안에 괜찮은 안방은 내주고 나는 무슨 객처럼 이렇게 마루해서 제대로 소파 같은 데서 그냥 몇 년을 잤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섭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제가 남자라 그런가요, 혹시? 저도 제가 거실에서 자요. 저희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좋은 거실이죠, 거기는. 거실에서 이 거실은 자는데 좀 안 좋은 거실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저는 우선은 이 남편이 잠이 없어져서 새벽 5시가 넘으면 컴퓨터를 켜놓고 네. 하는데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왜냐하면 네. 컴퓨터 켜고 인터넷 게임하고 고스톱 치고 아니면 또 텔레비전 이렇게 켜놓고 네네네. 또 무슨 그 유머 뭐 네네. 이런 거 막 네. 그런 거 개그 프로 보면서 막 네. 웃고 이런다라고 해가지고 네. 저 사람 진짜 속도 없어 진짜 편하게 살아 이렇게 또 생각할 것도 아닌 게 도대체 어떤 마음 속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어떤 혹시 고민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공유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네. 그걸 잊어버리려고 또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왜 눈이 떠지겠어요, 이 나이에 지금. 이게 제 말씀이 피곤해 그거예요. 죽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네.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난 힘들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내는 혹은 가족들은 전혀 그런 건 몰라주고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냥 내 위로가 되는 게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혹은 뭐 TV나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 좀 스트레스 풀고. 풀고 이런 게 이제 이 남편분의 유일한 뭐 탈출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살아갈 세월이 3, 40년 더 남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굳어지지 않도록 네. 지금 이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사연에 안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할 게 아니라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네, 네. 당신 요즘 힘든 게 없느냐고. 네. 당신 요즘 뭐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그죠? 또 뭐 먹고 싶은 게 뭔지. 네, 네, 그리고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었던 부부가 아내가 한마디 꺼낸다고 해서 그게 대화가 조곤조곤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남편이 대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내 본심을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편지도 좋죠. 그리고 남편의 관심사가 뭔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잘 모르겠지만 네. 남편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네. 말문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남편은 계속 팔짱만 껴도 이게 뭐 남서스럽게 지금 세상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아내가 먼저 또 다가가셔야죠. 이 사연으로 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잘 안 나와 있어서 네. 계속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사람 없는 데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왜냐하면 남사스럽다, 쑥스럽다, 뭐 팔짱도 슬쩍 빼고 이러니까 그냥 깜깜한 데서 뭔가 이렇게 같이 좀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좀 다가가도 보고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부부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또 12살 또 둘째 아이 네. 가족의 문화, 가족 대화 문화, 대화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가족은 정말 이번에 이제 신년 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기적인 그냥 가족 대화의 날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거를 아예. 네.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꾸 그 남편분 편을 좀 드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스킨십 왜 안 해주냐고 섭섭해하기 전에 예를 들면 아침에 컴퓨터로 뭐 고스톱 친다 이러면 여보 혹시 뭐 사인머니 안 필요해? 이러면서 충전도 좀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남편이 그때부터 마음이 좀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스킨십도 좀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난 스킨십 안 해준다 옆집은 뽀뽀해주는데 나는 왜 아침마다 뭐 말도 없이 그냥 나가느냐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않겠는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이분이 둘째와 안방에서 자잖아요. 네. 새벽 5시 되면 마루로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거실로. 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한 5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니까 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네. 뒤에서 이렇게 허그 해주면서 여보 이러면서 좀 갑자기요? 네, 파고드는 거죠. 좀. 아, 그래 됩니까 그거? 아, 그럼요. 불법 아닙니까? 아이, 괜찮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하면서, 여보 혹시 춥지는 않았어?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좀 만져도 보고, 몸도 어루만져주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 또 부부니까 금방 아, 그럼요. 네. 그렇게 저는 꼭 여성들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다가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가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 마루면 어때요? 거실에 이렇게 한 5시 정도 되면 좀 일찍 조금 가가지고 네. 자기 품이 좋다 막 이러면서 좀 뒤에서 좀 껴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서로 얘기도 아이 왜 이래 이 사람이 이러면서 또 뭐 그러겠죠. 얘기하게 되거든요. 예. 왜 그러니까- 그런지를 얘기를 좀 해줘야 되나 그러면? 그래서 마루 얘기를 하셔서 이제 둘째가 12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그죠? 한 4학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방 구조를 바꾸셔야죠. 방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네네. 이제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주무셔야죠. 방이 정말 적으면 네.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같이 자라고 해도 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방 구조를 좀 바꿔서 네. 물론 혼자 뭐 마루에서 편하게 잘 때보다 잠은 조금 덜 편하게 잘지는 몰라도 네. 부부간의 친밀감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면 그런 시도도 하셔야 되고요. 한 10년 같이 안 자다가 갑자기 이제 한 침대에서 자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불편해지죠, 처음에는. 네. 그러나 그 불편한 것도 조금 지나면 다시 네. 좀 적응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진짜 노년기 부부는 네.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어느 한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고 네. 우리 같은 침대에서 자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함께 자는 부부도 제가 주변에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네. 그러다 보면 살이 닿기도 하고 네. 손도 잡게 되고 또 같이 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대화를 하게도 되거든요. 저는 부부는 살이 좀 닿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 살이 좀 닿아야 되는 아, 살이 닿아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중매로 석 달 만나서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럴수록 살이 많이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합방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뒤적뒤적 잠 안 올 때는 서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서 또 물어보고 또 얘기하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저도 그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면 네. 항상 새벽녘에 두 분이 두런두런 얘기하시는 소리가 항상. 네네. 예,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면 서로 있었던 얘기를 서로 하는데 네네네. 새벽녘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애들 놓고 도망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서로 이렇게 그 시간에 뭐 차도 한 잔 끓여주고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네. 두 분이 그게 굉장히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두 분의 합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건 두 아들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아, 부모님의 이런 그렇죠. 생활이 이렇게 아버지가 마루에서 따로 자는 것을 봐온 아이들이라면 네. 당연히 따로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따로 잘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하고 결혼을 해서 앞으로 살아낼 여성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아니 뭐 돈이 다냐고 부부간의 다정한 대화, 스킨십을 네. 더 중요시할 세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결단 내리셔야 되고요. 이분이 맨 마지막 사연에 말이 없다는 거, 표현 안 하는 거, 이건 마음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네네. 예. 이제 40대 후반인 남편이 길거리에서 팔짱 끼는 것도 남사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남성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이 남편의 기질이나 성격이 안 바뀐다면 아까 시민 한 분이 얘기하셨죠.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귀찮게 하니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집적거리지 않으니까 네네. 나만의 취미생활하고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다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한테 폭력적이거나 또 다른 문제로 내 속을 안 썩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40대라고 하셨는데 뭐 저랑 크게 많이 이렇게 연배가 많이 차이 나신 분도 아닌데 마치 그
되게 예전 분인 것 같은 느낌이 팔짱 끼려고 하면 슬쩍 손 빼는 정도면 한참 어르신 세대가 그러시지 않았나. 요즘 저희 세대 정도만 해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남자였는데 지금 네.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훨씬 제가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표현을 하는 쪽이어서 안 해드시는 분이 더 자주 한번 해보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소장님도. 네, 하여튼 이죠 오늘 뭐 저희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제분들 결혼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꼭 우리 사연 주신 분이나 그 남편분께서 고민을 꼭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아내분이 네. 바라지 말고 받고 싶은 거를 좀 해주는 그런 거를 먼저 좀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칭도 네. 누구 아빠가 아니고 자기야 이렇게 하세요. 이분이 그걸 원하셨거든요. 그게 네. 호칭도 하고 싶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다가가서 자기야 이러면서 해보는 거죠 뭐. 네. 원장님 오늘 이 사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여튼 그리고 네. 합방을 좀 해라. 네. 저는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